53인가? 맞아? 자, 오늘 저기 촬영하니까 개념만 쭉 설명하고 아마 촬영 시간은 한 3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53페이지.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의 활용. 내각의 이등분선. 자, 이거는 그냥 내각의 이등분선. 뭐야? 대표 문제 그냥 한 문제 풀어 드릴게요. 자, 요각하고 요각이 같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각형 A, B, C. 여기서 요 각이 40도. 여기가 X. 여기가 80도. 뭐, 이거는 쉽죠? 자, 요 둘이 더해 보시면 120도지, 그지? 그러면 요 각 A가 얘가 60도니까 요게 2등분선이다. 그랬으니까 요게 몇 도 하나가 30도 되겠지, 그지? 맞아? 그러면 요 삼각형 보여? 우리 지금 여기서는 굳이 이제 외곽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외곽으로. 그래서 요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X가. 맞아? 그래서 이웃하지 아니한 두 내각의 합과 같다. 따라서 X는 30도 플러스 80도가 되니까 110도가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이해되지? 다음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외곽의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오늘 53페이지 4번 바로 볼게요. 이거는 뭐 개념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는 문제, 대표 문제를 한 번 풀어주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요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35도.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35도가 되겠죠. 그럼 요 각은 요 삼각형 A, B, C의 외곽이 됩니다. 그래서 35도 더한 70도가 되죠. 그 다음 요 각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지. 요 점이 D에 D. 삼각형 CAD가 요 변과 요 변이 같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70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물어본 건 여기가 X인데요. 여기 X는 요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맞아? 따라서 여기 35도와 여기 70도를 더한 X는 105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 다음 54페이지.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을 대각선이라고 하고, 대각선의 개수는 삼각형은 대각선이 안 나타나죠? 몇 각형부터 나타나냐? 사각형부터 나타납니다.
사각형은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하나, 둘, 맞아? 사각형의 대각선 수는 2개. 오각형 볼게요. 오각형의 대각선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을 수 있지. 육각형은요? 많지. 많은데 규칙이 뭘까? 자, 오각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얘는 한 꼭지점, 잠깐만 어떻게 돼? n의 n-3 나누기 2. 이게 공식입니다. 대각선 구하는 공식인데 육각형이면 n에다가 6을 대입해서 6 빼기 3 해서 3이 되고 3, 3은 9, 9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오각형을 예를 보시면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는 2개죠. 맞아? 여기서도 몇 개? 2개.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 각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가 2개씩 나오지. 맞지? 그래서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가 2개고 그런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그래서 곱하기 5를 해주고 이해돼요? 자, 요게 그러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이게 5개 돼 있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 꼭지점에서 아까 요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이 요거 하나 있었죠. 근데 이 꼭지점에서도 일로 그한 거. 그치? 요렇게 2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고 얘에서도 여기로 긋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실제 요 5 곱하기 2는 대각선이 하나로 돼야 될 게 2개로 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즉 2배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5가 되는데 자 이제 육각형을 다시 이제 보시면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맞아?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가 3개고 그런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육각형은 6개 있죠. 자, 그럼 항상 여기서 여기로 대각선 끄면 얘도 여기로 긋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는 2배가 많은 거야. 이해돼? 그래서 3, 3은 9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백각형이다 그러면은 대각선 수를 어떻게 계산할까? 이거는 뭐 백각형이니까 꼭지점이 100개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가 중요하네. 그치? 요걸 나누기 2 할 거 아니에요. 2배 많고 맞아? 그러면 여기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여기 공식 써놨지만 n 빼기 3이 돼요. 왜 3을 빼느냐? 자기 자신과 이해돼요? 이웃한 2개, 즉 3개의 꼭지점에는 대각선을 못 그어요. 이해돼? 즉 자기 자신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이건 대각선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이웃한 2 꼭지점, 즉 총 3개의 꼭지점에 대해서는 대각선을 그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이름에서 3개를 제외시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얘는 100 빼기 3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9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n 빼기 3이 뭐다?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입니다. 맞아? 그런 꼭지점이 n개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곱하기 n을 해주고 모든 꼭지점은 대각선 하나 그으면 그 그었던 꼭지점에서 다시 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개수가 2배가 많은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n-3 나누기 2 이게 n각형의 총 대각선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우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각형 한번 구해봅시다.
12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의 수는 자기 이름에서 얼마를 뺀다? 3을 빼니까 얼마? 9. 맞아? 그런 꼭지점이 몇 개 있다? 12개. 맞아? 자, 요로 그러면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요로 대각선 꺼주고 요로 대각선. 몇 배가 많다? 2배가 많다. 그래서 6, 9, 54. 54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55페이지.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입니까? 알잖아. 180도죠? 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A, B, C를 더하면 각 A, 각 B, 각 C를 더하시면 이게 180도가 됩니다. 사각형은요? 360도지. 자,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냥 외우라고 했나, 이거? 설명했을 것 같은데? 그치? 자, 얘는 4개의 각을 더하면 360도가 돼요. 오각형은요? 자, 이거 180도씩 더해진다는 거 알아? 이거 이렇게 배웠나? 그래서 얘가 540도가 됩니다. 맞아? 그러면 12각형은 내각의 합이 몇 도일까? 빨리 안 구해지죠? 그치? 자, 봅니다. 삼각형으로 해석을 한 건데, 사각형의 한 대각선을 그으면 말이야.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만들어지지.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 각, 맞아? 에다가 요기각, 요기각을 모두 더한 게 사각형의 총 내각의 합이야. 맞아? 그래서 요각 3개 더한 게 180도고, 요쪽도 3개 더하니까 180도가 돼서 총 360도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거 대각선을 다 그으면 안 돼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만 그어보면 요 꼭지점에서 대각선 2개 그으면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져요? 3개 만들어지지. 그래서 총 내각의 합이라는 것은 요각, 여기를 더한 게 총 내각이야. 맞아? 결론 180도를 몇 번 더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80 곱하기 3이 있고, 맞지? 규칙이 보입니까? 얘는 180 곱하기 2인 거죠, 사각형은. 맞아? 얘는 180도짜리가 하나인 거고, 맞아? 그치? 지금 아까 우리가 대각선 수,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를 보시면,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는 자기 이름에서 사각형이면 4에서 3을 뺐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 수는 하나잖아요. 맞아? 여기는 5 빼기 3이지, 그지? 근데 요거 계산하면 하나 나오지, 그지? 근데 그거보다 삼각형은 뭐? 하나 더 많지. 얘도 보면 5 빼기 3 하면 한 꼭지점에서 긋는 대각선은 2개인데 삼각형은 몇 개야? 그거보다 하나 더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지? 느낌 와, 지금? 아, 그러면 N각형이 됐을 때, 맞아?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n 빼기 3이 아니고 n 빼기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빼기 3보다 1 더 커. 맞아? 하나 더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n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줘? 이건 뭐야? 삼각형 개수란 말이야. 맞아? 거기다가 얼마를 곱해준다? 180도를 곱해주면 이게 총 내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이제 12각형을 계산해 보시면 12각형을 어떻게 180 곱하기 12 빼기 2가 돼서 180 곱하기 10이니까 1800도가 내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정N각형의 정다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정다각형. 정다각형 배웠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죠. 맞아? 정다각형의 한 내각은 모두 같다고.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60도죠. 그죠? 정사각형의 한 내각은 몇 도? 90도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정오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일까? 총 내각의 합이 540도였지. 맞아? 그래서 540을 5로 나누는 거야. 꼭지점 개수로. 맞아? 그래서 108도가 나와요. 108도.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720. 총 내각은 720이야. 여기다가 180 더하니까 540에다 180 더하니까 720이죠. 720인데 꼭지점이 몇 개야? 육각형은 정육각형은 6개지. 그래서 6으로 나누면 120이죠. 맞아? 그런데 그래서 정다각형의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정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이게 총 내각의 합이잖아요. 맞아? 얘를 꼭지점 개수 n개로 나눠준다라는 거죠. 이해돼? 근데 이거는 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저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다각형은 한 내각과 저번 시간에 했던 거야, 이거.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합이 몇 도였지? 자,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오각형, 여기 연장선을 그으면 이게 외곽이지. 맞아? 이게 내각이지. 내각과 외곽 다 합이 몇 도야? 180도야. 맞아?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합은 180도란 말이야. 요걸 이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곽의 합은요. 외곽의 합은 항상 몇 도가 된다고 했지? 사각형 봐봐. 직사각형을 예를 들게요. 자, 이건 항상 동일해. 항상 같다는 소리야. 직사각형 예를 들면 여기 외곽이 몇 도야? 90도지. 얘는 몇 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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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외곽의 합은 몇 도? 360입니다. 삼각형 볼게요. 저번 시간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요 둘이 더하면 180. 맞아? 요 둘이 더해도 180. 요 둘이 더해도 180. 맞아? 그러면 180짜리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540도입니다. 540에서 내각의 합. 맞아? 이 3개 더한 게 180 빼면 외곽의 합이 되는 거지. 또 얼마야? 360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항상 몇 도다? 360도입니다. 이해돼요? 항상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합은 360도야. 맞아? 그러면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는 항상 똑같겠지. 이해돼? 정삼각형은 한 내각이 60도니까 한 외곽은 120도야. 이해돼? 즉 정사각형의 한 내각은 90도니까 한 외곽은 또 90도야. 이해돼? 따라서 외곽의 크기의 합으로 구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오각형의 한 외곽을 구하라. 또는 한 내각을 구하라 그러면 외곽의 합이 몇 도? 정오각형의 한 내각과 한 외곽을 구해볼게요. 외곽을 먼저 구하는 게 편해. 자,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외곽도 5개 있고 내각도 5개 있어. 맞아? 그럼 나누기 5 해주면 되겠네. 맞아? 한 외곽이 72도라는 거야. 이해돼안돼? 맞지? 그러면 내각은 어떻게 구해? 180에서 얘를 빼면 되지. 얼마? 108도. 이해돼? 어때?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을 구하는 게 제일 빠르죠. 외곽을 구하는 게 정 12각형 해볼까요? 정 12각형 12각형 되게 좋아하죠. 정 12각형의 외곽의 합은 몇 도? 360도입니다. 맞아? 얘를 나누기 얼마? 12 하니까 몇 도? 30도가 한 외곽이야. 맞아? 그러면 한 내각은 몇 도? 150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구해지지? 근데 이거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총 내각의 합 구하는 공식. 그치?
자, 이래서 잠깐만. 요거 한번 해보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 내각의 크기의 합이 진짜 나누기 잘해야 돼. 1440도인 다각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각의 크기의 합이 1440도인 다각형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까 공식이 뭐였지? 180 곱하기 n-2가 되죠. 그죠? 그러면 1440을 180으로 나누면 얼마야? 대충 6 정도 아니지. 6 나누기가 안 되네. 5는 아니지. 5는 900도 나오지. 88, 그 정도 되겠네. 그죠? 0 하나 지우고 하는 거 알죠? 144를 8로 나누면 8일은 8. 8 빼니까 얼마야? 64니까 18 나오네. 맞아? 자, 얘가 18이 n-2죠. 따라서 요거 이항하면 되지. n은 얼마? 마이너스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20각형이 됩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는데? 1440, 180을 1400 나누기도 안 되네, 이거. 1440 180으로 나누면, 나 0 하나 지우면 된다고 했잖아. 아이고, 18인데 내가 8로 나눴네, 아까. 그지? 이거 얼마, 그러면? 88? 8이 맞네. 88, 64. 8일은 8. 맞죠? 이해돼? n-2가 얼마? 8이 되는 거지. 따라서 n은 얼마? 10각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보자. 2160도입니다. 그러면 180 곱하기 n-2. 맞아? 0 하나씩 지우고 216을 18로 나누는 거예요. 216을 18로 나누니까 10 얼마 나오겠지? 36 하니까 2 이렇게 되겠지? 얘가 12가 되는 겁니다. 얘가 12. 그럼 얘는 얼마? 14가 되는 거죠. 14각형이 되는. 알겠지? 다음 57페이지 볼게요.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이거 설명한 거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넘어가서 자, 원과 부채꼴 한번 볼게요. 61페이지. 진도는 원과 부채꼴까지 나갈게요. (61페이지) 원과 부채꼴 자, 요런 게 원이지. 원의 정의는 뭐냐면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한 정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원의 중심을 O라고 두겠습니다. 이 원 위에 두 점 A, B를 잡았을 때
이 선분 OA, 선분 OB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 알지, 그제? 네. 선분 OA는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당연히 선분 OB도 원의 반지름이 되죠. 맞아? 이때 여기 원 위에 일부분 있죠? A와 B를 이은 요 곡선. 이해돼요? 요 곡선을 바로 이 호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여기 곡선으로 생긴 거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곡선을 호라고 부르고, 수학 기호로는 선분 기호를 쓰지 않고요, 위를 진짜 이렇게 곡선으로 그립니다. 이해돼요? 요렇게, 요게 바로 호 AB라고 읽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지? 얘가 한글로 호 AB라고 읽고,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요거 위에 또 두 점을 잡을게요. C와 D라고 잡았을 때, C와 D를 이은 선분도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의 이름은 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악기 들어봤나? 현악기. 기타나 뭐 바이올린 이런 게 전부 다 현악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기타 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현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선분, 그걸 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요게 원의 반지름. 맞아? 얘도 반지름. 요때, 자, 이게 무슨 모양이냐?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 부채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 이름이 바로 뭐다? 부채꼴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얘 이름이 바로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호화. 자, 여기 밑에 호 CD와 현 CD. 맞아?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요 도형의 이름은 활 모양이다. 그래서 할꼴이지. 활꼴. 이게 한글이 잘 안 써져. 활꼴, 활 모양이다. 그래서 활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원을 두 동강 내는 직선이 있으면요, 원을 쫙 지나는 원의 직선 하나로 인해서 원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그래서 요선은 우리가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활꼴이죠. 활 모양이라고 해서 활꼴. 얘는 원을 분할한다. 그래서 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원을 분할하고 있다. 그래서 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돼요? 요거 설명 하나 하는데, 이때 부채꼴의 반지름, 부채꼴에서 보시면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 요걸 바로 부채꼴의 중심각이라고 부릅니다. 부채꼴의 중심각. 자, 이건 61페이지에 잘 써 있습니다, 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용어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넘길게요. 62페이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오케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 한 원에서 1.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이 같으면, 자, 요 각하고 요 각이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부채꼴이 어때?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30도 해가지고 피자를 자르면 그 두 피자의 조각은 어때요? 합동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 현의 길이도 어떻게 써요? 현의 길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겠죠. 맞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한 원에서입니다. 크기가 다른 원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럼 달라지겠지.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여기서 요 각을 A라고 둘게요. 요 각을 A라고 두면 여기가 A인데 요거 하나를 더 붙이면 말이야. 얘 또 A야. 즉 요거 중심각의 2배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는 몇 배가 되겠어요? 당연히 2배가 되겠죠. 맞아?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의 2배가 됩니다. 맞지? 자, 그런데 자, 요게 중요해. 호의 길이는 이 부채꼴을 보시면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요 오른쪽에 있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2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2배가 됐죠. 맞아? 호의 길이는 중심각이 이걸 정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각이 얘보다 2배 커지고 3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2배, 3배로 커지는 거야. 그럼 이해되죠? 부채꼴의 넓이도 어떻게 돼요? 요 넓이라는 거는 요 넓이 말하는 거야. 맞아? 이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어때? 요것도 정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 2배가 돼. 중심각이 2배가 되니까 넓이도 요게 피자 한 조각, 피자 두 조각이 되니까 당연히 요거의 2배가 커진 거지. 맞아. 그러니까 중심각과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모두 정비례합니다. 이해돼? 정비례 배웠지? 자, 그런데 현의 길이는 맞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현의 길이도 같았죠. 근데 중심각이 2배가 됐을 때 현의 길이를 보면 이게 현이고 이것도 현이지만 이 부채꼴에서 현은 요게 현이 돼요. 이해돼요?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이해돼? 요게 현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요 길이 2배가 된 거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한 게 2배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는 요 하나는 삼각형이 됐다는 거는 맞아? 요 2개 더한 게 얘보다는 더 크다는 거야. 둘이 더한 게. 맞아? 그러니까 현의 길이는 2배가 안 된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 길이가 만약에 10이었다면 요 길이는 20이 되지 않고 뭐 한 18, 뭐 10, 맞아? 여기가 이해돼요, 내 말? 요게 10이면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니까 얘가 20이지. 2배인 거지. 얘는 그러면 20이 돼야 안 돼. 20보다는 작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부채꼴의 중심각과 정비례 이루는 것은, 정비례가 되는 것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지만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야. 그래서 그게 지금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같다.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이해돼요? 한 원에서입니다. 같은 원에서 호의 길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 셋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볼게요. 진도로는 좀 많이 나가네, 그렇지? 64, 65까지만 진도 나가는 겁니다, 오늘.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한 원에서, 이것도 설명드렸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부채꼴의 넓이는 같고, 이 넓이가 같은 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맞아?
3.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맞아? 그 두 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 도형 이렇게 해갖고 조그맣게 사각형 돼 있지? 부채꼴의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맞아? 고로 결론이 뭐예요? 한 원에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것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65페이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자,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원에서 1.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두 현의 길이는 같다. 맞아?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 현과 이 현의 길이는 같아진다. 그렇지? 2. 길이가 같은 두 현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현의 길이와 이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요 부채꼴 있지? 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얘나 서로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맞아? 셋째가 중요합니다. 3. 현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맞아? 중심각이 2배가 커졌다고 해갖고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지? 자, 지금까지 개념 설명 끝.